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6명, 1,6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흘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사령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서가 공개돼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업무 추진비 내역서하고 여기 키워드인데요. 포장 또 포장. 이거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은경 청장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게 되면 주로 식대로 많이 썼는데요. 네. 언제 썼느냐? 이 코로나19 관련 회의, 상임위 전체 회의 이런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식사 시간을 넘기게 되니까 이때 사 먹은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지금 비고란에 전부 포장. 모든 음식을 지금 포장해서 사간 이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식사를 일부러 포장해서 사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준석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얘기에 따르면 심지어 이렇게 사온 도시락들 정 청장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도시락도 따로 홀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도시락 사와서 또 정 청장은 또 혼자 이렇게 먹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사실 솔선수범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일 텐데 이 포장해서 사간 것 외에 이 개별 항목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보면 주로 도시락 아니면 김밥 같은 분식, 한식집 등에서 많이 있었는데 옆에 같이 먹은 인원을 고려하면 평균 한 16,000원 정도 한 사람당 쓴 셈이에요. 요즘 점심시간에 어디 나가서 한 끼 먹으려면 돈 10,000원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 평균 16,000원 정도 쓴 게 적게 썼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업무 추진비 소식을 전해드릴 때 뉴스가 될 때는 보통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소고기집에 가서 회식을 그렇죠. 한다고 맞아요. 이 크게 긁은 내역이 논란이 되는 이 상황이었었는데 4명 가서 수십만 원 쓴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뉴스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또 유독 눈길을 가는 이 항목이 있는데 6월 16일에 쓴 항목이에요. 이 공항, 철도, 서울역사점에 있는 한 도넛 가게. 네. 이 도넛 가게에서 5명이 5,0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요즘 도넛 한 개 가격이 지금 1,000원이 넘는 시대입니다. 네. 때문에 여길 보면은 5명에서 5,000원 썼다는 거 1인 1도넛도 못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 정도는 도넛을 먹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화제예요. 누리꾼들 반응 엄청나게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도넛 구매 내역을 얘기를 하면서 일부 누리꾼들 아니 그럼 1인 1도넛을 못했다는 거냐. 1인 2도넛도 허하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참 짠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업무 강도가 굉장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보니까 분식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다. 김밥 등등.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좀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안쓰럽다, 솔선수범하는 모습 존경스럽다라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네, 한 끼에 16,000원이면 잘 먹는 거 아니냐. 이게 칭찬까지 해줄 일이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업무 추진비 내역서 공개된 데 상당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지금 아마 SNS망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 시점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경 청장이 막 고생하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참 이 법인 카드까지도 정말 아끼게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이게 공개가 됐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 질병관리청이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국민들한테 많은 폐를 끼쳤잖아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청장께서 정말 아껴 쓰고 업무 추진강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 고생한다는 거 정말 격려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잘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국민들이 정말 백신 제때 맞고 또 기다리지 않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지금 보면 이거 제 나이 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번 주에 정말 백신 이거 신청하느라고 정말 예를 다 먹었습니다. 신청하셨어요? 네,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게 아마 누가 공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화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청이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찬물 끼얹은 말씀 같지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기 일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업무를 가장 잘 해내는 게 능사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은경 청장이나 지금 진단검사 요원들, 뭐 역학조사관들 등등 해서 이 폭염 속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이 땡볕에 진단검사 받느라고 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도 그렇고 그 정은경 청장도 그렇고 여러 방역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좀 편안한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이 트롯 콘서트가 열려서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윤정 기자, 네. 보니까 이게 대규모 콘서트 개최 얘기가 또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대구에서 콘서트를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부터요?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첫 번째 공연이 예정돼 있으니까 10분 뒤면 공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줄 서서 이제 한참 들어가겠군요. 네, 맞습니다. 낮과 저녁에 하루 2번씩 모두 6번에 걸쳐서 공연이 이뤄질 예정인데 한 번 공연을 하는데 관람 가능한 인원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공연 좌석 자체가 2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회 하면 총 2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콘서트장에 운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주최 측은 좌석 간 거리두기, 또 다른 좌석 이동 불가, 함성, 떼창, 기립 등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네. 또 현장에서 사전에 배포된 문진표를 제출하든지 안심콜 등록, 또 QR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한 이후에 공연장에 입장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에서 오늘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구에서 이렇게 대규모 콘서트 개최해도 이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구의 경우에는 아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부 방역 지침상 2단계인 경우에는 최대 5,000명의 관객이 들어가는 공연은 열 수가 있습니다. 또 공연 시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최 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조치를 했고 또 관객들이 마스크만 잘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공연 취소표도 이 400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은미 기자. 네. 뭐 지금 대구에 그 거리두기 2단계라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데는 뭐 제약은 없다고 해요. 네. 하지만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콘서트 개최에 대한 반응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콘서트를 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뭐 땡근마켓 등등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이 티켓을 양도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네요라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아니 본인은 지금 백신을 맞았다는 거냐. 왜냐하면 나훈아 씨는 지금 이제 나이가 네. 7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은 이 나훈아 씨 자체는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당신만 맞았다고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강행해도 되는 거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일로를 걷잖아요. 물론 뭐 대구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서 뭐 방역 수칙 잘 지키면 뭐 콘서트가 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강행을 해야 됐냐 하는 뭐 우려에 섞인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나훈아 씨가 태수 형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콘서트 태수 형-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근데 물어봤더라도 아마 이번에도 모르겠다라고 태수 형이 대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추석 연휴 때 KBS에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온택트 나훈아 쇼를 개최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래요. 그때 이제 가왕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TV에 출연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뭐 무대 기획력이라든가 노래 실력 뭐 이런 거에 하면서 다시 나훈아 씨를 보고 싶다. 아마 이런 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요구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대면으로 하자 해가지고 기획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행사를 계획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1,600명대를 오르내리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계획을 했을 때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수도권은 사실상 봉쇄 직전인 4단계에 오가고 있고 지방은 뭐 2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풍선 효과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늘어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 열리더라도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팬들이 전국으로.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60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60대도 하더라도 백신을 맞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지금 급증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다른 공연과 콘서트들도 지금 속속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음악계 이제 대선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나훈아 씨가 좀 더 사려 깊은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